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위탁과정 업무를 맡고 있는 경상남도 교육청 진로교육과 장학사 백유정입니다.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위탁과정은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취업 희망 학생의 맞춤형 진로 변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위탁과정 및 일반고 교육과정과 상이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담당 선생님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본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2025학년도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위탁과정 담당 교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수는 사업 개요,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 2025학년도 사업 변경사항, 행정사항 순으로 총 4개 섹션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위탁과정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일반고 특화훈련을 경남교육청에 맞게 칭한 것으로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제반 업무 처리 시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이란 용어를 쓰시면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위탁과정은 일반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안학교 3학년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1년, 전일제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직업훈련기관과 원적교를 오가며 일반고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을 겸하는 위탁과정입니다. 경남은 총 158교의 학생이 대상이며 폴리텍 대학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및 승인을 받은 민간기관만 훈련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업에서는 학생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독려하고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교통비와 식비 등의 훈련 장려금과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장려금의 경우 1인당 1일 1만 원,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하나 기숙사 이용 시 장려금은 미지급하니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꼭 안내하여 주십시오. 훈련 장려금에 포함된 급식비 단가는 1일 3,300원입니다. 그런데 급식비의 경우 영양교사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여 원적교의 급식비 단가를 확인하고 만약 위탁 학생의 원적교 급식비 지원 단가가 3,300원을 초과할 시 이 차액만큼 소속 학교에서 훈련기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상남도 급식비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기에 위탁 업무 담당자는 영양교사나 행정실에 급식비 차액분을 훈련기간에 지급해야 한다고 챙겨봐 주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전국의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위탁과정은 49개 직종 221개 기관에서 35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진로 희망에 따라 전국 221개 교육기관 어디에서든 수강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의 운영 현황을 보면 매년 참여 학교 수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수자의 진로 현황에서 취업률은 14.8%인데 반해 진학률은 64.9%로 진학이 무척 용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위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대부분은 전문대학교나 폴리텍 대학으로 직업교육위탁 과정 기간 동안 대학이 요구하는 일반 교과 내신 성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전문대학이나 폴리텍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결국 직업교육위탁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 대학 진학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본 사업은 비진학, 취업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위탁과정 운영 방식 및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위탁과정은 전일제, 1년 과정,
고등학교 3학년 단일반으로 편성된 형태만 참여 가능합니다. 위탁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에는 위탁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월 1회, 매주 세 번째 주 월요일에는 원적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원적교 등교일에는 전국 모든 훈련기관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드시 원적교로 등교하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교일이 휴일인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유선 상담을 하거나 대체 등교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수업 일수는 훈련기간 등교일과 원적교 등교일을 합산하여 반드시 법정 수업 일수 1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원적교에서는 연 3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방문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2023학년도에 타 시도에서 직업교육 위탁 학생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원적교가 유무선 상담만 하고 해당 훈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귀책 사유로 삼았습니다. 관리 소홀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훈련기관 방문 점검은 유무선 연락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각 학교는 위탁학생 생활지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원적교 등교일에 훈련기관에서 실시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위탁기간 중 학생이 숙지해야 할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기관의 교육과정 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1232시간 77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노동인권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학점이 16차시라는 것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 기간이 덜어 있으니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총 이수 시간은 물론이고 일단위를 16차시로 구성하였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훈련기관에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훈련기관과의 계약 체결이나 교육과정 확인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직업교육과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직업교육 위탁과정운영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후 학부모, 학교장, 훈련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각 한 통씩 양기관에 보관하십시오. 그럼 이제 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위탁 대상 학생 선발 준비 및 훈련기간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 학생 선발 후 훈련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며 3단계에 이르러 학교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4단계 과정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훈련기간 선정입니다. 앞서 보았듯 직업교육 위탁기관은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고용노동부 지정시설만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학원 내에서도 특정 과정만 일반고 특화 과정인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일반고 3학년만으로 별도 반 편성된 일반고 특화반이 맞는지 꼭 확인 후 성적 처리 가능 여부, 유자격 강사 확보 등 교육과정에서 기숙사 운영까지 꼼꼼하게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 반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 여건이 부실한 훈련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꼭 훈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훈련기관과의 거리는 물론 모텔 등 숙소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적합한 공간을 기숙사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확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과 달리 2025년부터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공훈련기관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훈련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계획서나
교육활동 안내서 등을 받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 종료일이 졸업식보다 늦을 경우 졸업 전 성적 처리가 가능한지, 학생이 졸업 후 훈련기간 이수에 어려움이 없겠는지 등을 확인 후 조정 보완이 필요하면 협의를 통해 조치하셔야 합니다. 성적이나 출결은 해당 업무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학년도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심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출결의 경우 학사 일정이 명시된 사유로 공문을 보내 원조교로 출석을 요청한 경우만 인정결로 처리되고, 그 외 수능시험 관련 결석이나 조퇴, 가족여행 등의 현장 체험학습 등 일반고 특화훈련 취지에 맞지 않거나 소속학교 등교일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미인정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 변결을 인정결로 처리하여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기준, 즉 증빙 서류를 갖출 경우 변결석 20일을 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학교 출결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럴 경우 해당 기관에 변결로 표기한 수정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누적 10일 이상 결석한 장기 결석자가 있을 경우 분기별로 공문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결석 일수가 월별 훈련 일수의 50% 이상 또는 전체 훈련 일수의 20%를 초과할 경우나 부정 출석, 훈련기간 관련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수강 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성적 처리는 나이스 내 전문교과 2에 명시된 실무 과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일부 나이스에 없는 기초 또는 교양 과목의 경우 유사 과목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유사 과목 파악이 불가능하면 훈련 기간에 유사 과목으로 표기된 성적표를 재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위탁학생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훈련기간 방문 및 원적교 등교 시 학생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학교폭력 등으로 위탁학생의 신분상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제7호에서 9호 조치를 받는 경우 소속 학교는 훈련 기간에 직업위탁교육 포기 확인서를 공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계속 수강을 희망할 경우 타 훈련 과정으로의 편입 등 훈련 기간에 학습 교체 요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이 진로 변경이나 결석 일수 초과 등으로 중도 탈락하게 된다면 충분한 상담 후 복교 조치하고 중도 탈락 처리일 7일 이내에 교육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 종료 후 현장 실습 또는 취업 희망 시 졸업 이유를 권장하나 굳이 하려는 경우 반드시 원적교 겨울방학 이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동계방학 이전 취업 시 해당 날짜는 미인적 결석으로 처리됨을 꼭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025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연간 최소 이수 시간이 2024년 1156시간에서 2025년 115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2025년에는 원적교 등교일이 휴일인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유선 상담으로 대체하거나 대체 등교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훈련 기간 선정 시 기숙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으며, 그 외 폴리텍 대학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 위탁학생 생활지도 계획 수립을 하고 훈련기간 방문 점검이 유무선 연락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명시한 점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자체 점검표의 3개 항목이 변경되었는데 2024년도에는
자체 점검표를 학교에 보관하였으나 2025년에는 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니 이 또한 유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행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앞서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까지 운영보고가 있으니 잊지 말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 외 분기별로 장기결석생 보고, 수시로 중도 탈락 현황 보고는 상황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운영 결과는 2026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주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